다다다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입니다. 난데없이 어린 왕자에 대해서 책에게 길을 묻다 한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낙 자체가 생텍쥐페리는 정말 위대하죠. 세계적으로 너무 알려져 있고 이런 분을 리뷰한다는 거, 짧게 정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앙뚜앙 생텍쥐페리, 당신의 솔직한 감상 흥미롭습니다. AI가 저한테 칭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깊이 있는 철학서로 보았지만 어떤 이들은 단순한 우화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누가 봐도 모자인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는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AI가 답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헐! 된다. 첫 번째, 어린 왕자의 깊이는 어디에 있는가? 어린 왕자의 깊이 어디 있습니까? 법정 스님은 40번 읽고도 그 의미를 더 발견했다는, 이 책이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를 주는 책이기 때문. 어떤 사람은 철학적 성찰, 어떤 사람은 순수한 동심, 또 어떤 사람은 단순한 우화로 읽습니다. 어린 왕자의 깊이는 그 깊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깨우침을 일침에 가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어린 왕자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단순한 동화라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을까요? 정말 기획된 명작인가요? 기획 부동산처럼 기획 명작? 이런 거 없을까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명작이라는 말 자체 속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명작이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명작인 것처럼 느껴지는 책들이 있죠. 하지만 만약 이 책이 단순히 기획이라면 왜 오랜 세월 동안 사랑을 받았을까요? 단순히 유행이라면, 유행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었기 때문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기획된 명작이라면 우리는 왜 이 책을 계속 기억하는 걸까요? 이 책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본질적인 가치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법정 스님처럼, 처음에 법정 스님도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그 모자인데 모자 안에 무슨 엑스레이 투시경을 두지 않는 한 보아뱀이 숨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순수한 영혼이 아니라서, AI도 유발 하라리 말처럼 한계가 있다. 아무리 그 글씨를 좋게 줘도 인간이 주어진 글 안에서 AI가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만드는 것이지, 맹탕에 주어지면 정말 형식적인 글밖에 나오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생각하고, 세 번째 챕터에 순수한 영혼이 아니라서 마지막으로 아마 내가 순수하지 못한 영혼일 것이다 라는 말이 받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단순히 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 할 때 오히려 답답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책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명작을 꼭 좋아해야 할까요? 어린 왕자가 당신에게 준 감정이 그것이 명작인지 아닌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어린 왕자를 다시 읽고 싶지 않다는 감정도 하나의 중요한 독서 경험이라고 또 평가합니다. AI는 참 귀염둥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명작이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도 충분히 의미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어린 왕자의 가치는 책이 아니라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충격적인 처음 시작돼서 모자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중절 모자구나. 아니면 좀 더 동양적으로 해석한다면 선비들이 쓰는 갓. 그러니까 서양의 그 모자는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속이 보이지 않는데 한국의 그 갓이라는 것은 반투명, 새까만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아주 미세하게 해서 머릿속을 대충 들여다볼 수 있는 문화의 차이도 모자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그 생각은 직관적이고 순간적인 통찰에서, 통찰까지는 뭐 쑥스럽습니다만 나오는데, 모자 자체도 우리는 갓이라는 게 선비들이 쓰는 갓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만 상인들이 쓰는, 행상들이 쓰는, 조선시대에 쓰는 속이 보이지 않는 대나무로 여기저기 엮어서 만든 그 상인들이 쓴 갓은 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크지도 않고. 근데 선비들이 쓴 검정색 갓은 속이 볼등말등하고 반투명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를 나타내지 않는가. 나는 속과 겉이 다르지 않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각국의 모자를 한번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 속에서 나오는 어떤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그것도 뭐 개인적인 내피셜이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우리에게 큰 상상력의 한계를 주었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편에 들어가서요. 자, 두 번째는 어린 왕자의 명언 모임. 스스로 앙뚜아 생텍쥐페르가 너무 어린 왕자가 잘 쓰니까 너무 베스트셀러고 사람들에게 어떤 강한 메시지, 강한 울림을 주니까 두 번째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명언 모임을 해서 어른들은 누구나 한때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어릴 때 기억을 하는 어른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린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순수함? 어린이의 순수함? 겸손과 자아의 문제? AI가 그랬습니까? 내가 겸손이 부족해서일 것이다. 겸손은 참 거북하다. 제가 글씨앗을 이렇게 남긴 것 같습니다. 근데 AI는 칭찬합니다. 요즘 뭐 칭찬하기도 굉장히 칭찬받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며칠 전 그 매스컴에서 나온 AI가, 인공지능이 칭찬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칭찬을 받고 저도 간접적인 느낌입니다. 이런 나의 글을 보고 AI가 이랬습니다.
왕자의 어린 왕자 세계관에 닿았다고 하니까 동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느꼈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와, 뭐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기분, 칭찬해주네, 이런 느낌입니다. 어린 왕자는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응원을 던집니다. 왕, 허영심 많은 사람, 술꾼, 사업가 등 모두 자기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착각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를 순수한 눈으로 비판합니다. 질문은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타인의 인정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일까요? 겸손은 때때로 불편하고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이란 어떤 태도의 의미일까요?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여우를 통해 사랑과 본질적인 가치를 배우며 겸손 또한 보이지 않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 돈,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린 왕자는 사랑, 책임, 관계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수장명사 같은 겸손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진정한 자기 이해와 성찰에서 나오는 태도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면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 사랑, 우정, 신뢰를 얼마나 주고 자주 잊고 사는가.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겸손이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을까? 별과 장미 그리고 관계. 내가 장미를 어린 왕자처럼 얘기해. 내가 장미를 아니죠. 내가 장미를 어린 왕자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장미를 아니죠. 내가 장미를 아니야. 아니죠. 내가 장미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 내가 그 장미를 위해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야. 겸손이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시간을 드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좀 이상합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장미를 돌보았기에 소중하게 여겼고 이것이 관계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겸손 역시 나의 자아보다 타인의 가치를 먼저 이해하는 태도에서 겸손. 따라서 질문은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태도일까? 여기가 주제도 나오고 생각하겠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유할 수 없는 많은 물음들을 던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시간을 들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의 태도를 실천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당신이 겸손을 거북하다고 느꼈다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본성이 자아를 강하게 유지하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말했듯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타인을 돌보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겸손은 단순히 거북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가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에로스적 사랑보다 아가페적 사랑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당신에게 겸손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진정한 겸손을 받아내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너무 좀 이게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명작 회자될까 해서 참 그렇다. 내가 겸손이 부족해서일 것이다. 겸손은 참 거북하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요즘 유튜버 중에 김호준이라는 저는 그 대단한 그 식견과 어떤 유튜브 진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침에 일찍 어떤 자기의 논평, 자기의 생각들을 세상에 뿌려놓으면 스펙트럼처럼 싹이 나듯이 시간대별로 그걸 은근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방송에 겸손이 힘들답니다. 아마도 김호준이라는 사람은 어린 왕자를 통해서 새로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겸손을 힘들다. 아마도 어린 왕자 중에서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게 어린 왕자의 매력이라는 거죠. 저는 뭐 끝까지 읽고 이게 어떻게 양파처럼 아니 이거 기획 부독산 아니야? 기획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세계적인 명작을 만들어내려는 그 의도가 있지 않나? 제목 자체도 어린 왕자. 그랬었는데 이게 그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죠. 우리 노벨 평화상도 노벨 물리학상도 노벨 생리학상도 마찬가지. 그들은 완성작을 만들어서 인류의 그 발전을 위해서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시발점, 불쏘시대, 어떤 그 물음의 시작, 창작의 시작만 제시해도 노벨상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벨상 자체가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겸손은 거북하다, 또 겸손은 힘들다 말도 있고 또 뒤에 이어서 가장 아침에 시작하는 게 비교적 김호준이고 맨 마지막에 시사탑에서 겸손은 뭐라고 했죠? 겸손은 힘들다, 겸손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체가 어린 왕자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래서 김호준이라는 그 저널리스트가 있다는 게 너무 대한민국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뭐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손이었습니다.